야,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한 우리가 먼저 얘기 안 했는데, 그죠? 이게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 말은 곧 그만큼 시진핑의 중국은 한국을 바라고 한국과 더 친하고 싶다. 한국에 대한 어필인 것이죠. 통일 대박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이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사실 보면은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했는데 중국은 여태까지 안 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얘기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을 지지한다. 왜? 중국은 지금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아무래도 미국의 염두에 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주적 평화 통일이라는. 중국의 모든 행동은, 특히 한반도에 관한 행동은요, 미국을 우선 생각하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육자회담의 불씨가 살아났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고위 인사를 계속해서 북한으로 방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중국으로서는 일거양득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끔 만들고 속으로는 중국만의 목적이 있거든요. 미국을 겨냥한. 근데 우리 매스컴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외교관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이 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국을 찌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쾌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자주적 평화 통일이라는 단어도 지금 북한을 계속해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가는 것도 전부 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먼저 방북 중국의 고위인사가 빈번하게 방북합니다. 예를 들면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네. 그다음에 우다웨이 한반도 대표 특별 대표 두 사람이 갔는데요. 간 것은 피상적으로는 외교부 부부장이고 육자회담 관련되니까 육자회담과 관련된 것이다. 재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이기 쉽겠죠.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근데 속으로는 중국의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냐? 각각 다른 목적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북한을 방북한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로 왔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만큼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에 갔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직접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너희들 봐.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한반도야. 그 한반도의 남과 북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미국에 대해서 너희들 자꾸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를 가지고 너희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처리할 수도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네. 이번에 우다웨이 대표 같은 경우는 더 직접적인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가서 왔으니까 육자회담에 대해서 불씨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대통령께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육자회담의 불씨가 살아났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차적인 것이죠. 사실은 왜 우다웨이가 갔는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전개되는 것은 핵 안보 정상회의지 않습니까? 네.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을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통제하고 어우르고 하는 나라는 오로지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 핵 안보 정상회의의 전략적인 카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다웨이 대표를 특사로 파견한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연출인 것이죠. 쇼맨십. 자, 우리는 미국 너희는 북한을 조우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주석의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못하고 육자회담에 나오게끔 하고 있어. 뜻대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라는 전략적인 카드를 만듦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위상, 회의에서의 위상을 훨씬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네. 근데요, 그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 표정 봤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남하고 북 선택하려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더 친한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김정은의 방북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최근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부터의 한중 관계하고 북중 관계를 얘기하면요. 저는 변함없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함없다. 북중 관계는 변함없이 나쁘고 한중 관계는
변함없이 좋다. 한중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좋다. 그럼 시진핑 그 것이군요. 이전에도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시진핑 그 MB 정권 때는요, MB 그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위주의 정책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싫었죠. 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를 제일 먼저 중국으로 보낸 것을 시그널로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그만은 더 러브콜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만큼 중국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중국에 놓인 동북아 있을 상황은요. 한국, 중견 국가인 한국을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은 더할 나위 없이 나쁜 관계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나쁜 더할 나위- 겁니까, 지금? 전략적인 효용 가치가 좀 남아있다 해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뿐이거든요. 더할 나위 없이 나쁜 관계인 것이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나쁜 관계라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엘리트들한테 속내를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다 보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의 미국.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면은 적국이라고 그래요. 최대의 적국. 가장 위험한 나라, 중국이. 제가 봐도 그래요. 예. 제가 봐도, 제가 중국인이라면 최대의 적국은 미국이죠. 네. 그렇죠. 지금처럼 미국이라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마저 사이가 안 좋으면 중국은 이 동북아 한반도를 중심한 상태에서 고립되거든요. 네.